말도 많고 탈도 많은 해병대 상륙 공격 헬기를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지식 스토리입니다. 이번에는 해병대의 상륙을 이끌 해병대 상륙 공격 헬기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지난 22년 10월 27일에 카이는 방사청과 상륙 공격 헬기 체계 개발 사업 계약을 4,300억 원 규모로 체결했습니다. 카이가 제안한 상륙 공격 헬기는 최신 항적 및 무장 체계와 적대공 화기에 대비한 최신 생존 장비도 채용했는데요. 이외에도 터렛형 기관총, 유도 및 무유도 로켓, 공대공 미사일 등의 무장을 채용했죠. 상륙 공격 헬기의 개발 기간은 46개월로 총 3기의 시제기를 제작할 예정인데요. 이런 상륙 공격 헬기의 임무는 마리논에 탑승한 해병대원들을 엄호하고 지상부대의 화력 지원을 담당하는 거죠. 여기서 나온 마리논이란 국내에서 개발된 한국형 기동 헬기인 수리온을 해병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조한 기체입니다. 이런 마리논의 공격력과 방어력을 높이면 오늘의 주인공인 상륙 공격 헬기가 되는 건데요. 마리논과 상륙 공격 헬기의 등장으로 48년 만에 해병항공단이 창설되기도 했습니다. 해병항공대의 발자취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1958년 1사단 항공권측대 창설을 시작으로 1962년에 항공병과를 신설하고 1965년에 2여단 항공대를 창설했는데요. 이런 해병항공대는 베트남전에서 1537시간의 비행 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1973년 해병대 사령부가 해체되면서 항공기 23기와 항공인력 125명은 해군 항공대로 흡수되는데요. 이후 1987년에 해병대 사령부가 재창설되자 2014년에는 항공병과를 다시 만들었고 2018년에 마리논을 처음 인수했죠. 그리고 지난 2021년 12월 1일 1사단에서 해병항공단 창설식이 열렸는데요. 그렇게 해병대는 48년 만에 항공대를 보유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창설된 해병항공단은 기동헬기 2개 대대, 공격헬기 1개 대대, 관제대, 정비대로 구성되는데요. 전시에는 앞서 언급한 대로 상륙작전에 투입되지만 국가전력 도서를 방어하거나 신속대응 작전을 펼치는 등 평시에도 다양한 작전을 수행하게 됩니다. 해병항공단이 48년 만에 창설된 이유는 바로 상륙작전의 개념이 변화하는 현대전의 흐름에 발맞추기 위해서인데요. 상륙돌격 장갑차를 이용하던 기존 방식에 공중으로 진입하는 방식이 더해지는 입체적인 작전이 되는 거죠. 이에 발맞춰 한미 양국 해병대는 해병항공단 창설을 계기로 항공멘토 프로그램 MOU를 체결하기도 했는데요. 미 해병대로부터 야전운용, 항공전술, 항공군수, 기술 등 다양한 부문에서 협력해 연합작전의 효과를 높이려는 거죠. 해병대는 앞으로 매년 상륙기동 헬기를 도입하고 상륙공격 헬기 도입도 동시에 추진하는데요. 사업비는 추후 사업이 커진다는 전제 아래 약 1조 6천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해병항공대는 상륙공격 헬기를 총 24대 도입할 계획인데요. 그런데 사실 해병대는 상륙공격 헬기로 미국의 AH-1Z 바이퍼나 아파치를 원했습니다. 바이퍼는 2010년 9월 개발이 완료된 미 해병대의 따끈따끈한 상륙공격 헬기인데요. 해병대가 바이퍼를 원하는 이유는 뛰어난 안정성, 공격력, 전자전 능력 때문입니다. AH-1 코브라의 최종 개량형인 바이퍼는 4개의 블레이드를 장착해서 안정성이 뛰어나고 노스롭 그루먼의 통합 항공전자 시스템이 탑재돼서 전자전 능력까지 뛰어난데요. 천조국은 이걸로 모자랐는지 로키드 마틴의 표준 조준 시스템까지 적용했습니다. 덕분에 바이퍼는 우리 육군이 보유한 아파치 가디언보다 뛰어난 센서와 공격 능력을 갖출 수 있게 되었는데요. 게다가 바이퍼는 헬파이어 대전차 미사일, 사이드와인더 공대공 미사일, 스팅어 공대지 미사일, 유도 및 무유도 로켓 등 다양한 무장을 지원합니다. 거기에 최대 속도와 항속거리까지 뛰어난 그야말로 천조국다운 최강의 상륙공격 헬기인데요. 그래서 상륙공격 헬기로 바이퍼 대신 병력수송 헬기인 마리논의 무장형을 도입한다고 하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거였습니다. 사실 미군도 UH-1BC 휴이 코브라라는 마리논 무장형 비슷한 걸 베트남전에서 운용하기도 했습니다. 베트남전은 헬기 전쟁이라고 해도 될 만큼 헬기가 대량으로 동원된 전쟁이었는데요. 베트남전 하면 떠오르는 헬기가 바로 UH-1 휴이입니다. 이런 휴이를 무장을 달아서 공격용으로 만든 게 바로 휴이 코브라인데요. 미니건 이문, 로켓포드 이문, 고속 유탄 발사기 등 화력에 미친 휴이 코브라는 그만큼 뛰어난 전과를 세우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휴이 코브라는 태생적인 한계 때문에 결국 코브라의 그 자리를 물려주게 되는데요. 원본이 병력 수송 헬기인 만큼 뭘 싣고 다니는 건 문제 없었지만 장갑이 종이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닥에 강철판을 추가하는 뭔가 땜빵 같은 조치를 했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있었는데요. 바로 기동력이 떨어진다는 거였습니다. 휴이 코브라의 엔진은 출력이 약해서 이미 느리고 둔한 상태였는데 거기에 각종 무장과 탄약, 강철판까지 더해지니 더 느리고 둔해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래서 산비탈에 매복한 적이 소총으로 일제사격만 해도 격추될 정도로 휴이 코브라는 물몸이었습니다. 그런
그러니까 오직 화력 원툴로 뛰어난 전과를 세우기는 했지만 그 대가는 승무원들의 희생이었다는 건데요. 그래서 휴이 코브라를 그만둬준 미국은 아예 공격용인 코브라를 개발해서 도입했습니다. 베트남전의 전투부대를 파병했던 한국군도 이런 휴이 코브라와 함께 작전한 전적이 있는데요. 설마 이때 경험을 오늘날에 반영하는 건 아니겠죠? 아무튼 휴이 코브라의 사례를 보면 알겠지만 수송 헬기를 공격용으로 개조하는 건 좋지 않은 방법인데요. 그렇다면 마리노는 어떨까요? 일단 영화에서 보면 공격 헬기가 코앞까지 와서 막 기관포를 갈겨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실제 공격 헬기는 그렇게 운용되지 않습니다. 공격 헬기는 눈으로 보지 못할 정도로 먼 거리에서 미사일만 쏘고 숨어버리는 방식으로 운용되는데요. 영화를 그렇게 찍으면 되게 없어 보이니까 코앞에서 기관포를 쏘는 그런 박진감 넘치는 장면을 연출한 거죠. 그래서 이런 공격 헬기가 미사일을 쏘고 숨으려면 수직 상승 속도가 매우 중요한데요. 그런데 마리논의 수직 상승 속도는 남아공이 개발한 공격 헬기보다도 뒤처집니다. 남아공이 개발한 공격 헬기인 루이발크는 수직 상승 속도가 초속 13m인데요. 반면 마리논은 초속 8m로 한 자릿수밖에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마리논을 공격용으로 개조하면 온갖 무장과 보조연료 탱크를 새롭게 달아야 하는데요. 이러면 수직 상승 속도가 더 느려져서 세계에서 가장 굼뜬 공격 헬기가 될 수도 있는 노릇입니다. 그리고 마리논을 보면 휴이 코브라와 마찬가지로 조종석이 좌우로 배치되어 있는데요. 이 때문에 기체가 좌우로 넓어져서 피탄 면적이 늘어난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퍼나 아파치를 보면 조종석을 앞뒤로 배치해서 피탄 면적을 절반으로 줄였는데요. 하지만 러시아의 카모프 52 같이 조종석이 좌우로 배치된 공격 헬기가 있는 만큼 마리논도 그럴 수 있다고 치죠. 하지만 마리논의 가장 큰 문제는 다름 아닌 안정성인데요. 포항 마리논 추락 사고로 5명의 해병이 순직한 경력이 있어서 마리논에 대한 시선이 좋을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포항 마리논 추락 사고의 원인은 다름 아닌 부품 결함이었는데요. 정확히는 로터마스트라는 부품의 결함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로터마스트는 엔진에서 동력을 받아 프로펠러를 돌게 하는 중심축을 말하는데요. 사고 원인도 이런 로터마스트의 균열로 인해 마리논이 이륙하자마자 메인 로터가 떨어져 나가면서 추락한 거였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바이퍼를 도입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닌 게 바로 유지보수 문제가 있는데요. 바이퍼는 노스롭 그루먼, 로키드 마틴 등 해외 방산업체의 최첨단 기술이 적용돼서 고장이라도 나면 국내에서 수리하기 어려운데요. 이러면 아무리 안정성이 뛰어나도 유지보수 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마리논과 부품의 70% 이상을 공유하는 새로운 상륙 공격 헬기를 개발하는 건데요. 한국형 공격 헬기 개발 방안에서 이 같은 방법을 고려한 흔적이 남아있기도 한 만큼 KF-21처럼 호평받았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러나 저러나 결국 채택된 건 부품 호환성이 87%인 마리논 무장형입니다. 이미 상륙 공격 헬기 체계 개발 사업 계약을 4,300억 원 규모로 체결한 만큼 상륙 공격 헬기가 재개발될 가능성은 적은데요. 그래서 앞으로 해병 항공단의 주력이 될 상륙 공격 헬기가 어떤 모습을 보일지는 지켜보는 수밖에 없죠. 모쪼록 하이에서 성능 개량에 성공해서 예상을 뛰어넘는 상륙 공격 헬기가 나와서 해병대가 안심하고 쓸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병대의 상륙을 이끌 해병대 상륙 공격 헬기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식스토리였습니다.